혹시 우리나라 철도 안전 시스템이 지금 엄청난 변화의 한가운데 있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예전처럼 문제가 터지고 나서야 부랴부랴 수습하는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이젠 아예 처음부터 안전을 설계하는 완전히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고 있거든요. 이번 시간에는 이 놀라운 패러다임의 전환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한 문장으로 시작해 볼게요. 철도는 국가 안전 인프라다. 이 말이 우리가 다룰 주제의 무게감을 딱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게 단순히 기차를 좀 더 빠르고 편하게 만드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말 그대로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안전망을 어떻게 짤 것인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아니,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했던 걸까요? 그 답은 바로 과거의 방식, 그러니까 사고가 난 뒤에 대응하는 것의 명백한 한계 때문이었습니다. 과거 패턴을 보면요, 정말 명확해요. 2003년에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가 있었고 2011년엔 KTX 광명역 탈선 사고가 있었죠. 이렇게 큰 사고가 터져야만 그때 가서 부랴부랴 법을 바꾸는 일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말 그대로 진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시기였던 거죠. 비극을 겪고 나서야 규정이 하나씩 생기는 아주 수동적인 접근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예전의 안전 시스템이라는 게 기술을 기반으로 미리미리 예방하는 게 아니라 사고 터지고 나면 보고서 내고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는 겁니다. 기술은 막 저만치 앞서가는데 제도는 그걸 전혀 못 따라잡고 있었던 상황인 거죠. 그래서 드디어 새로운 안전 패러다임이 등장한 겁니다. 문제가 생기길 기다리는 게 아니라 법과 제도를 통해서 처음부터 안전을 시스템 안으로 완벽하게 집어넣는 거죠. 여기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확 들어오는데요. 과거의 사고 예방 중심이라는 건 이미 알려진 위험에 대응하고 사고 나면 조사하는 방식이었어요. 근데 새로운 선제적 검증 구조는요. 시스템을 만들기도 전, 그러니까 설계 단계에서부터 이거 안전합니다 라는 걸 증명하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접근법 자체가 완전히 180도 달라진 거예요. 이런 변화가 철도안전법 개정에 아주 구체적으로 담겼습니다. 자, 첫째, 설계부터 제작, 운영까지 전 과정에 걸친 안전관리가 법으로 딱 정해졌고요. 둘째, 램즈라는 국제적인 기술 기준을 도입해서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셋째, 모든 관련 기관은 의무적으로 위험성 평가를 해야 하고 특히 중요한 제어, 신호 시스템에는 SIL이라는 안전 등급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검증하는 기관의 독립성을 강화해서 제대로 된 제3자 검증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를 딱 한 문장으로 압축하면 바로 이겁니다. 기술로 안전을 설계하고 제도를 통해 그것을 검증한다. 더 이상 안전을 개인의 어떤 경험이나 양심 이런 데에만 맡기지 않겠다. 이런 강력한 선언인 셈이죠. 자, 그러면 이 새로운 안전 시스템, 구체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 걸까요?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3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바로 RAMS, SIL, 그리고 SMS. 이걸 안전을 위한 완벽한 천사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먼저 첫 번째 기둥, RAMS. 이건요, 마치 건축가가 건물을 짓기 전에 그리는 마스터 플랜 같은 거예요. 철도 시스템 전체가 처음부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게끔 설계되었다는 걸 보증하는 말 그대로 전체적인 큰 틀을 잡아주는 최소한의 요건인 거죠. 자, 두 번째 기둥은 SIL인데요. 이건 좀 더 전문적인 안전 인증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브레이크나 신호 시스템처럼 진짜 결정적인 순간에 절대 고장나면 안 되는 그런 핵심 부품들 있잖아요. 바로 거기에 대한 인증인 겁니다. 각 부품들이 제 역할을 확실하게 해낼 거라는 보증수표 같은 거죠. 그리고 마지막 SMS. 이건 건물이 다 지어진 다음에 필요한 지속적인 관리 계획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매일매일 점검하고 비상훈련도 하고 또 끊임없이 개선점을 찾아서 고쳐나가는, 그러니까 운영 단계에서 안전이 계속 유지되도록 만드는 시스템인 겁니다. 근데 진짜 놀라운 건요, 이 세 기둥이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정말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먼저 램스로 전체 시스템 설계라는 큰 그림을 보증하고 그 다음 실로 핵심 부품의 안전을 꽉 잡아주고
마지막으로 SMS를 통해 운영 전반을 매일매일 관리하는 거죠. 어때요? 정말 삼중으로 겹겹이 안전을 보장하는 체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와, 이렇게 들으면 정말 완벽해 보이잖아요. 하지만 이 멋진 청사진도 현실에서는 여러 가지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비유하자면 훌륭한 설계도는 나왔는데 아직 집이 완전히 튼튼하게 지어진 건 아닌 그런 상황인 거죠. 현실적인 문제,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법은 저만큼 높은 수준을 요구하는데 막상 현장에는 이걸 뒷받침해줄 기술 전문가나 인증 전문가가 부족하다는 거고요. 둘째, 모든 인증을 다 받으려니 운영하는 기관 입장에서는 돈도 시간도 너무 많이 드는 부담이 생겼습니다. 셋째, 서로 다른 안전 시스템끼리 평가가 중복돼서 비효율이 생기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아직도 평가는 보고서 위주로 이루어져서 진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정책까지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문장이 지금의 딜레마를 정말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법은 요구하되 기술은 준비되지 않았다. 이상과 현실, 이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 이게 가장 큰 숙제인 셈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정말 올바른 방향으로 첫 발을 내디딘 거죠. 안전을 더는 운이나 우연에 맡기지 않고 시스템으로 설계하는 미래를 향해서 말입니다. 그럼 이 미래를 현실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핵심 전략을 3S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법과 기술 그리고 운영을 하나의 틀로 묶는 시스템 통합이고요. 둘째, 국제 표준을 우리 법에 정식으로 가져와서 세계적인 수준을 맞추는 표준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셋째, 전체 생애주기 비용을 관리해서 안전과 비용 사이의 균형을 찾는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결국 철도 안전을 말하는 언어 자체가 바뀌고 있는 겁니다. 법이 목표를 던져주고 기술이 그걸 이뤄내고 데이터가 그 신뢰성을 증명한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가야 할 새로운 안전보증 패러다임의 핵심입니다. 결국 모든 이야기는 한 문장으로 귀결됩니다. 안전은 이제 운이 아닌 설계의 문제라는 것. 자, 그럼 마지막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새로운 설계를 정말 믿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설계를 진짜 현실로 만들기 위해 우리에겐 또 무엇이 필요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